국민 라디오 유장한 맛은 진하고 텁텁한 술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콩을 씹고 물을 마시는 데서 얻어지며 그리워하는 마음은 메마르고 쓸쓸한 곳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피리 불고 검은 곳 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니 정말 알아야 하리. 짙은 맛은 항상 짧으며 담백한 취미만이 홀로 참다움을. 유장한 멋은 남을 먹고 물 마시는 생애에 있고 그립고 슬픈 회포는 부드러움 속에서 이루어진다. 짙고 짧은 맛보다 맑고 참된 것을 찾으라. 홍자송의 책은담 한 구절과 함께 문을 여는 오후의 클래식입니다. 3월 25일 금요일 첫 곡으로 쇼팽의 발라드 4번 F단조 작품 번호 54를 이스트반 세켈레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클래식 김일아입니다. 첫 곡으로 쇼팽의 발라드 4번 F단조 작품 번호 54를 이스트반 세켈레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발라드는 14, 15세기의 경우에 춤곡으로 18세기에 이르러 일종의 서사적 성격을 지닌 시에 이런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것이 독창, 합창 등을 위해 작곡되고 다시 순수한 기악곡에도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특히 쇼팽의 발라드는 그가 창조한 기악 형식으로 피아노로 펼치는 이야기, 시는 전설적이기도 하고 수상이기도 하고 또 꿈의 환상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감상하신 쇼팽의 발라드 4번 F단조 작품 번호 54는 쇼팽의 개성 내지 민족의식이 가장 잘 발휘된 작품으로 인정돼서 오늘날에도 인기가 높습니다. 이 곡은 1842년에 작곡돼서 출판은 이듬해 43년에 했습니다. 곡은 서정적이고 분방한 창작 세계가 드러나고요. 쇼팽의 깊은 심령을 어렴풋이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곡을 작곡할 당시에 쇼팽의 절친인 마투시니스키와 폴란드 시절 스승인 지브니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내면적인 부분과 깊은 정서를 더욱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네, 오늘 오후의 클래식 함께 하시는 분들 만나러 갑니다. 2시에 엘비스 333님 하늘이 내린 1등 해주셨고요. 지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특히나 봄에는 이라고 하셨네요. 봄에 더 지각하고 싶지 않아요? 하도 날씨가 좋으니까 밖으로 나다니고 싶은 그런 마음에. 하지만 엘비스 333님은 지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심지어 꽃 구경도 하러 오셨네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꽃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고맙습니다. 또 그러하다님 오셨어요. 어제 휴무였어서 밀린 드라마를 보다가 오후의 클래식을 놓쳤더라고요. 반성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특히 더 집중해서 들을게요. 하고 물결 4개와 하트 하나를 남겨주셨어요. 혹시 이 드라마 태양의 후예는 아닌가요? 요즘 말이 많던데. KBS 9시 뉴스에도 송중기 씨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본방 사수하려고요. 또 호이님,
활기찬 클래식 음악 들으며 열심히 일하다 손가락이 춤을 추듯 출첵합니다. 아우, 역시 클래식 많이 들으시니까 댓글도 뭔가 아주 클래식스럽고 우아하고 그러네요.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요. 요런 꽃구경도 하시는 주말 되세요 하셨어요. 아, 예뻐. 이게 벚꽃이죠. 벚꽃. 아, 너무 예쁘다. 이런 말 해도 되나? 벚꽃은 사실 꽃에 달려있을 때보다 떨어질 때가 예뻐요. 꽃빛처럼. 벚꽃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또 에벨리곤님 오셨어요. 클래식 향기에 취합니다. 하트 2개 날려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금요일 이제 곧 불금 즐기러 가셔야 하잖아요. 그 전에 마음을 클래식으로 정돈하시고 편안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또 상해임시정부 NZ 지부장님 오셨어요. 부활절 휴가 중입니다. 우와, 소금 온천 하고 계신가 봐요. 어머나, 온천 안 간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온천 가면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반신욕 하면서 여러 가지 나의 지나왔던 생을 정리하고 앞으로 내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런 거 많이 생각하거든요. 온천하면서. 우리 NZ 지부장님도 2016년 남은 한 해 어떻게 보낼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후에 클래식에서는 작곡가 겸 재즈 피아니스트 임대웅 씨 모시고 교향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향곡 하면 좀 어렵다는 생각 들을 수도 있는데 우리 임대웅 씨께서 아주 쉽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한 곡 감상하시고 임대웅 씨 만나러 갈게요. 맨델스존의 노래의 날개 위에 듣고 임대웅 씨 만나겠습니다. 오후의 클래식 금요일의 코너 대웅제약. 오늘도 역시 작곡가 겸 재즈 피아니스트 임대웅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양복 입고 오셨네요. 네, 오늘 금요일이고 기분 전환 좀 하려고 좀 자켓 좀 걸치고 왔습니다. 네, 훨씬 멋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라디오라 보이지 않는 게 참 아쉽네요. 안타깝네요. 천추의 한이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많이 원하시면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수고까지. 그거 괜찮으시겠어요? 네네, 괜찮습니다. 올리는 거 괜찮으시겠어요? 아닙니다. 네. 선생님 한 주 동안 어떤 음악 활동을 했는지 또 안 물어볼 수가 없죠. 한 주 동안요? 네. 글쎄요, 뭐 이번 주는 특별한 음악 활동이라기보다는 좀 피아노 좀 집에서 피아노 좀 치면서 예전에 좋아했던 노래들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즐겁게 보냈습니다. 예전에 어떤 노래 좋아하셨죠? 제가 중학교 때 이제 팝송. 팝송이요? 네, 서점에 가면 팝송 뭐 코드책 이런 게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가요도 있었고요. 그 팝송 책을 사서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부르는 걸 참 좋아했어요. 오. 네, 근데 갑자기 예전 생각이 떠올라서 그 오래된 팝송 책 꺼내서 노래 뭐 부르고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예전 생각 한 번 더 떠올리시면서 한 소절 정도 또 이렇게 띄워주시나요? 지금요? 네. 지금 뭐 악기가 없어서. 네. 절대음감으로 제가 잠시 오후의 클래식에도 이런 게 가능하나요? 그럼요. 우리 네. 게스트 항상 존중하고 우대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글렌 메데이로스라는 가수 참 좋아했는데요.
네, 아이돌 가수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네, 그분의 발라드곡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이 노래 참 좋아했는데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네, 이렇게 되는 노래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MR 준비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엘비스 333님이 역시 스페셜 지식인 웅님. 두 눈을 감아도 보인다는 웅님의 광채가 보일 듯하다고 매력 덩어리라고 하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 정도까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과찬의 표현을 해주셨네요. 네, 제가 총회도 참석해보니까 우리 웅씨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예. 거의 웅씨를 음악의 아버지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글쎄요, 제가 빨리 아버지가 돼야 될 텐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드리자면요. 네. 제가 지난주 계속해서 봄의 전령사처럼 항상 봄 인사를 해드렸잖아요. 오늘은 추워요. 근데 오늘 네, 점심 식사하러 나갔더니 찬바람이 쌩쌩 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추운 찬바람도 매서운 찬바람도 다가오는 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봄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거든요. 명언입니다. 네. 음악뿐만 아니라 말도 이렇게 잘하시는 웅씨와 함께, 임대용 선생님과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난주에는 이제 영화 속의 클래식, 영화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었고, 이번 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조금만 다른 쪽으로 가볼게요. 그 이유는요? 준비를 못했어요. 솔직하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프로그램 제목이 5회 클래식이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클래식 상식들을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이야기 드리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 좋은데요. 네. 우리 히랄라 아나운서 물론 5회 클래식 진행하시니까 기본적인 클래식 상식이 뛰어나신 분인 거 알고 계시지만 또 연주회 장 이렇게 가서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다 보면 이럴 때 박수 쳐야 되나? 이 곡은 여기서 무슨 표현을 하는 걸까? 이런 게 궁금할 때가 많아요. 맞아요. 특히 오케스트라 네. 연주회 가면 중간에 1악장 끝나고 그 텀이 있잖아요. 네네. 그때 박수를 쳐서 이분들을 더 힘을 돋궈 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지 네. 그 묵음도 또한 음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네. 좀 이런 고민이 생기고 또한 내가 미리 치지 않더라도 남이 쳤을 때 이걸 따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나는 맞아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지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네. 또 음악이 다 끝냈을 때 앵콜로 이 지휘자를 몇 번이나 다시 무대 뒤에서 들여와야 되나? 맞아요. 언제까지 박수를 쳐야 되나? 내 손바닥은 이렇게 아프고 있는데 이제 박수 그만 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클래식 상식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어떤 것부터 해볼까요? 오늘은 교향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네, 심포니. 네. 심포니, 교향곡이 심포니죠. 심포니. 우리 히랄라 아나운서는 심포니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심포니 하면 심포니 오케스트라? 네. 뭔가 웅장하고 거대하고. 그리고 심포니. 굉장히 악기들이 많아요. 일단.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죠. 사람도 많고 악기도 많고 소리도 복잡하고 그 웅장한 소리들이 어떤 하나의 울림을 만들어내죠. 맞아요. 울림. 그렇습니다. 그 심포니가 바로 완전히 어울리는 울림이라는 뜻의 그리스 말이에요. 네. 그렇구나.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등이 만들어낸 소리에 완전히 어울리는 울림. 이게 바로 심포니, 교향곡이죠. 네. 형식적으로 말하자면요. 아까 우리 히랄라 아나운서가 말씀하셨듯이 악장, 다악장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한 악장, 단악장 형식이 아니라 악장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보통 4악장이 기본인데요. 네. 다악장 형식의 짜임새가 완전하고 규모가 큰 관연하게 이 악곡들을 교향곡이라고 합니다. 교향곡이 사실 일본 말인 거 아세요? 정말요? 몰랐어요. 네, 교향곡이 심포니를 일본식 한자어로 번역한 게 교향곡이래요. 일본식 한자어로 번역했을 때. 네, 그리고 그러면 우리나라 언어로는 없나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심포니라고 그냥. 네, 심포니가 좋겠네요. 네, 심포니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관현악의 대표적 악곡이 교향곡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관현악은 오케스트라죠. 네, 그렇죠. 네, 오케스트라도 일본식 한자어로 번역하면 관현악단이라고 어머, 합니다. 그래서 이게 관현악 그리고 교향곡 다 일본식 언어에서 온 거죠. 왜 그런 거죠? 왜 우리가 일본식 언어를 차용하고 있는 거죠? 참 알고 보면은 우리가 모르고 쓰는 말인데도 일본 말 쓰는 게 참 많아요. 정말 많아요. 다마네기, 스메끼리. 네, 스메끼리 이런 거. 네. 이런 거 요지 이런 게 다 일본 말입니다. 우리말을 사랑해야겠죠. 네, 우리말 사랑하면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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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까 관현악의 대표적 악곡을 교향곡이라고 했는데 관현악은 바로 오케스트라잖아요. 네. 오케스트라의 악기 구성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복잡해요. 네. 근데 하나씩 그냥 떠올리자면 오보에, 네. 플루트, 네. 클라리넷, 네. 제일 바이올린, 제이 바이올린, 그리고 비올라 첼로, 그리고 또 누가 있죠? 네, 아주 잘하시는데요. 네. 지금 오보에 플룻 그리고 클라리넷 이런 게 바로 목관 악기 군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악기 구성을 크게 군으로 나눈다면요. 우선 현악기가 있겠죠. 네. 네, 현악기가 있고 그리고 피콜로, 플룻, 오보에 같은 목관 악기 군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트럼펫, 트럼본, 호른 같은 금관 악기 군이 있고요. 그리고 또 쿵쾅 쿵쾅 손으로 때리는 팀파니 이 채로 말레스로 때리는 팀파니 큰 북 작은 북을 포함한 타악기 군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로폰도 타악기죠. 그리고 오르간이나 이제 첼레스타, 합시코드 같은 건반 악기, 키보드 군이 있고요. 이렇게 크게 5가지 군으로 나눠요. 오케스트라는. 네.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건반악기까지. 네. 네. 여기서 한번 볼게요. 우리 오케스트라 클래식 공연장 한번 가보셨죠? 네, 가봤죠.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공연장에 가보시거나 TV에서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맨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제일 잘하는 사람? 네,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제 각 군의 맨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거를 네. 이제 그 군의 수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무대 맨 앞에 앉아 있는 게 이제 현악기 군입니다. 네. 왼쪽이 제일 바이올린부터 해가지고 제이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그리고 그 뒤쪽에 콘트라베이스가 있죠. 그 다음이 이제 목관악기 군이 이제 피콜로, 플룻, 클라리넷, 오보에 등이 이제 현악기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금관악기, 트럼펫, 호른이 앉아 있고 맨 뒤에 타악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반악기는 저 왼쪽 편에 아주 그냥 큰 비중 없이 조그맣게 이렇게 피아노 이렇게 잘 안 보이는 데서 피아노를 연주하는데요. 왜 이렇게 앉아 있을까요? 크기 순서? 크기 순서. 크기가 작은 것부터. 맞습니다. 타악기는 너무 시끄러우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네. 오케스트라는 이렇게 앰프로 증폭하거나 마이크로 증폭하는 음악이 아니잖아요. 네. 순수하게 그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이 공연장의 반사음을 통해서 우리가 객석에서 듣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이 볼륨 조절을 잘 해야 돼요. 서로 간에 앙상블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떤 악기는 소리가 상당히 크고 그에 비해서 볼륨 차이가 음량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소리가 작은 악기일수록 앞부분에 배치하고 큰 타악기나 이 관악기, 트럼펫 소리 같은 거는 뒷부분에 배치하고 또 수도 바이올린은 20명, 30명이 이렇게 하나의 소리를 내는 반면에 트럼펫은 그 소리를 하나로도 한 명의 주자로도 이길 수가 있거든요. 음량 네, 차이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와 거리로 이렇게 앉는 위치가 다르게 됩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네. 신기하네요. 근데 이제 현대 오케스트라 구성에는 이 오케스트라를 작곡가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음향에 따라 좀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오케스트라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오케스트라에 악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거의 동시에 듣게 되는데 네. 다 구분이 되세요? 이건 이 악기고 이건 이 악기고 이런 그거는 이런 클래식 음악을 좀 오랫동안 감상하다 보면 네.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구분을 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오. 왜냐하면 악기가 한
40명의 연주자에서 뭐 많으면 60명, 70명이 동시에 연주하지만 그 악기들이 전부 다 다른 음을 연주하지는 않거든요. 네. 유니즌이라고 그래서 뭐 현악기군 제1 바이올린 20명이 같은 뭐 성부를 연주하면 제2 바이올린이 거의 다른 대선율을 연주하고 이렇게 되니까 사실 그렇게 많고 복잡해도 구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현대곡이 아니고서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주 듣고 연주 회장에 가면 귀가 뚫리는군요. 열리게 되어 있는 곡이죠. 뭐든지 어떤 이런 좀 오케스트라나 클래식 음악들은 그래도 좀 자주 접하고 공부하고 들을수록 연구하고 들을수록 귀가 열리는 그런 장르 같아요. 그래서 더 재밌기도 하고요. 그럼 잉글리시 호른과 호른의 차이. 잉글리시 호른과 호른의 차이. 사실 이름이 호른이라 네. 이거 같은 계열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할 수 있죠. 다르죠. 네, 그렇지만 완전히 다른 악기입니다. 네. 잉글리시 호른은 오보에 계통의 악기예요. 네. 오보에는 이제 대표적인 목관 악기, 상당히 부드럽고 약간 중음대의 소리를 내는 악기이고 네. 멜로디 리드 멜로디를 주로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생긴 것도 잉글리시 호른은 오보에가 이렇게 좀 길고 이렇게 긴 뱀을 이렇게 잡고 부르는 뱀이요. 네. 네, 느낌인데 잉글리시 호른은 그와 비슷하나 약간 더 큽니다. 네, 음색도 비슷하고요. 네. 대신 호른은 금관 악기라서 네. 이렇게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호른의 대표적인 또 이 재즈 음악에서 플루겔 호른이라고 그 척 맨조니의 Feel So Good이라는 네. 그분이 플루겔 호른을 대중적으로 이제 알렸는데 호른이 그런 악기입니다. 이렇게 막 꼬여 있죠. 창자가 꼬여 네, 있는 맞아요. 듯한 이렇게 둥그렇고 창자가 네. 꼬여 있는 이게 호른이고 호른은 상당히 부드러운 소리부터 거친 소리 막 포효하는 소리까지 낼 수 있는 아주 개성이 강한 악기입니다. 네. 그래서 현악기에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그리고 하프, 네. 하프도 현악기에 포함됩니다. 하프가 제가 알기로 굉장히 고가라고. 얼마죠? 사실 하프가 상당히 비싸다고 저도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네. 예전에는 이 하프를 자기 소유의 하프가 있으면 음대에 그냥 입학이 됐습니다. 됐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 정도의. 그 정도로 하프가 고가고 배우기도 어려운 악기라서 국내 하프 연주자도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프 연주자분들은 다 집이 약간 아버지가 좀 이렇게 부가 있는 부가 넘치시는 부가 집안인가요? 넘치시는 집안의 이 자제분들이 하프 연주를 하시죠. 그래요. 뭔가 씁쓸합니다. 히랄라 아나운서 하프 연주 안 하셨죠? 그럼요. 피아노 열심히 쳤습니다. 네, 저도 하프는 대학교 가서 처음으로 구경했습니다. 네. 그리고 목관악기에 바순이라고 있는데 바순 들어보셨나요? 네. 네, 바순이 이제 목관악기의 저음부를 담당하는 현악기의 마치 첼로와 같은 악기입니다. 바순은 뿜뿜뿜뿜뿜뿜뿜뿜뿜뿜뿜뿜뿜뿜 이런 스타카토 연주에 아주 효과적인 악기죠. 네. 그리고 타악기에는 팀파니 아시죠? 네. 우리 시상식 연주할 때 한번 해보시죠. 꽝. 네, 이런 이제 팀파니에 많이 쓰고요. 네. 그리고 큰북, 작은북, 트라이앵글, 탬버린, 심벌즈는 다 아시는데 탐탐이라고 있습니다. 중국 악기인데요. 네. 우리 어떤 중국 영화 보면 큰 징보다 더 엄청 거대한 거를 이 방망이로 쾅 때리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바로 탐탐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네네, 뭔지 알겠네요. 네, 이렇게 매달려 있는 징보다 네. 큰 게 이 탐탐이고요. 타악기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네. 뭐 현대 교향곡에서는 이제 타악기 비중이 커졌지만 예전에는 타악기 비중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심벌 정도 클라이막스 부분에 한두 번 쳐주는 게 타악기였거든요. 그래서 예전 이제 바로크나 고전 음악을 연주하다 보면 연주하면은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 타악기 연주자는 가만히 앉아 있어요. 50분 내내. 그래서 저 맨 뒤에 그 심벌즈 뒤에 앉아 있는 저분은 과연 언제 연주를 할까? 계속 쳐다보고 궁금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저도. 근데 신세계 교향곡 아시죠? 네. 신세계 교향곡도 한 번도 안 일어서다가 한 50분쯤 돼서 거의 말미에
슬쩍 일어납니다. 심벌주를 네. 들고 슬쩍 일어나서 맨 무대 뒤편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마지막 부분에서 쾅 하고 심벌지를 몇 번 칩니다. 이게 타악기 연주자가 그 곡에 있는 연주의 다예요. 그동안 내공을 막 이렇게 안에서 키우고 계시다가 빵 하고 터트리시나 그렇죠. 봐요. 타악기 주자, 무음의 연주를 하는 연주자죠. 와. 그렇지만 이분은 연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른 연주자들이 연주할 때 카운트를 박자를 계속 세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뭐 타악기 연주자는 월급이 더 작냐 이런 질문 많이 아, 합니다. 한 만큼 받아라. 네, 월급 똑같고요. 네. 그리고 심벌지만 연주하는 게 아니라 타악기 연주자가 피아노, 건반도 연주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타악기 연주자 정말 어려운 그 고도의 그렇구나. 테크닉과 실력이 있어야지만 교향곡의 타악기 연주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한번 교향곡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좋아요. 어떤 곡 들어볼까요? 교향곡의 아버지 하면 누군가요? 아버지요. 네. 왜 저는 임대웅 씨가 자꾸 떠오르죠? 하이든이죠. 맞아요. 네. 하이든이죠. 하이든은 정말 그 명성에 맞게 교향곡을 많이 작곡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그중에 오늘 들려드릴 곡은 바로 그 유명한 놀람 교향곡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똥똥똥똥 딴딴딴 딴딴딴딴딴딴 바로 달달 무슨 달 이거랑 멜로디가 비슷하죠. 무슨 달 그렇네요. 네. 이거 표절 의혹. 네. 이 놀람 교향곡 제목이 말 그대로 놀람이에요. 이거 듣다 보시면 한 1분 정도에 나와요. 네. 조용히 안단테로 시작되다가 깜짝 놀라는 그 포인트가 나오는데 바로 하이든이 그 음악회를 듣는 귀부인들이 졸고 있는 거예요. 자기 네. 연주할 때. 맞아. 자기는 정말 힘들게 작곡했는데 왜 졸고 있을까? 그래서 한번 깨우려고 중간에 포인트로 쾅 소리를 깜놀하게 네. 이렇게 하이든이 정말 재치 있죠. 하이든. 개구쟁이에요. 네. 귀부인들 놀래키려고. 네, 그럼 그 놀라는 그 부분 잘 인상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놀람교향곡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하이든의 놀람교향곡 듣고 왔습니다. 저 이 곡 들으니까 하이든이 공연하기 전에 여기에서 귀부인들이 놀랄까? 하면서 훔쳐보는 그 하이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귀부인이 진짜 놀랐을 때 얼마나 하이든 네. 좋아했을지. 아유, 참 장난꾸러기 같아요. 네. 이 놀람 교향곡 2악장인데 여러분들 조용히 틀어놓으시다 갑자기 꽝 하는 소리 나서 잠 깨셨는지 모르겠네요. 쾅 하는 소리에 폰 떨어뜨린 분 계십니다, 여기. 우리 바보운주 김은주님. 그래요? 네, 역시 놀람교향곡 하셨어요. 또 가을님께서 오늘도 웅 선생님께 배우는 시간이군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해주셨고요. 에벨리고님이 웅쌤 하프가 그렇게 고급진 악기였군요. 하셨어요. 맞아요. 하프가 그렇게 비싸고 고급스러운 악기입니다. 네, 하프 배우는 분 혹시 주변에 계시면 친하게 지내세요.
네. 그리고 또 보선 내비던님 모셨어요. 개인적으로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 여여한 일상이시길 하셨어요. 제 목소리를 처음 들어보시는 거겠죠? 그렇겠죠. 네. 앞으로 자주 들어서 친근한 목소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음 또 어떤 이야기 할까요? 아까 이제 관현악 오케스트라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오케스트라를 또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오케스트라 유형은 어떻게 되지? 이런 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교향곡 오케스트라를 구분한다고요? 네. 우리가, 그 클래식 음악 뭐 포스터 보거나 CD를 보면 어떤 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어떤 거는 심포니 오케스트라, 또 어떤 건 체인버 오케스트라, 어떤 거는 뭐 유스 오케스트라, 뭐 라디오 오케스트라, 이런 오케스트라가 그냥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구분이 되고 있어요. 그렇네요. 근데 왜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나누지? 이게 궁금한 분들 많으실 건데요. 저 진짜 궁금한데요. 네. 죄송합니다. 제 목이 좀 안 좋네요. 물 좀 마시면서 네. 편안한 진행. 네. 목이 메였어요. 네, 우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뭐냐면요. 필하모닉의 어원은 음악 애호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9세기부터 이제 음악 애호가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창립시킨 필하모닉 협회의 산하 관현악단으로 창단된 악단들을 기본적으로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라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국립시립관현악단 가운데 이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악단들이 있는데요. 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필하모닉 뭔가 길잖아요. 네. 필이라고 많이 부르죠. 필. 네, 그렇죠. 뉴욕 필 오케스트라. 뉴욕 필, 베를린 필 네.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필하모닉의 어원, 음악 애호가들이 주축이 돼서 그 지휘기를 맡아서 창립시킨 필하모닉 협회의 산하 관현악단. 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인 거죠. 그렇구나. 뭐 네. 심포니나 체인버 오케스트라도 분명히 음악 애호가들일 것 같은데 어떻게 네네. 다른지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심포니 오케스트라라고 있는데요.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이제 19세기 들어서 집을 그 전에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어떤 그 귀족들의 전유물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귀족들만 감상할 수 있었죠. 궁정막. 네. 이런 오케스트라 연주들은. 근데 19세기 들어서 지불할 능력이 있는 청중들,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발전하면서 이제 청중들, 일반 대중들도 이 돈을 많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입장료를 받고 극장에서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는 문화가 점점 일반화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 공연의 중심 곡목들이 대부분 이 교향곡, 오케스트라였죠. 이러한 교향곡의 비중이 이제 악단 명칭의 표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또 체인버 오케스트라는 체인버 어떻게 다른가요? 오케스트라는 이게 체인버 뮤직이 실내악이에요. 실내악이요? 네, 실내악은 정말 이제 실내에서 연주하는 음악이죠. 규모가 좀 작은 악단이에요. 그래서 좀 규모가 작은 악단, 실내악, 체인버 뮤직과 관현악단의 합성어입니다. 체인버 오케스트라는. 그러니까 체인버 뮤직이라 그러면 뭐 4명 정도 스트링 쿼르텟, 뭐 피아노, 뭐 스트링 트리오, 피아노 트리오 이 정도인데 이거와 관현악단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체인버 실내악보다는 크지만 관현악단보다는 작은 약간 중간 입장이죠. 그러면 악기 수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악기 수의 변화가 있고 그 인원에도 변화가 있죠. 그래서 우리 세종문화회관이나 그리고 예술의 전당 같은 서울에 이런 클래식 공연장을 가면은 제일 큰 대극장. 이거는 완전한 그 규모의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수 있는 그 공연장이고 그 옆에 항상 체인버 홀이 따로 있습니다. 네, 맞아요. 체인버 홀이라고 네. 따로 있죠. 우리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에도 그렇구나. 체인버 홀이 있고 예술의 전당에도 체인버 홀이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작아요. 규모가 작지만 그래도 작은 규모의 오케스트라 뭐 15명에서 20명 정도는 연주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작은 규모의 오케스트라를 바로 체인버 오케스트라라고 합니다. 네. 그 라디오 오케스트라는 네, 어떤 그 거죠? 외에도 라디오 방송국들이 이제 오케스트라 그 악단들을 결성하기 시작했어요. 방송국들의 이제 파워가 커지면서 우리나라에도 KBS 교향악단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이제 세계에 아주 그 유명한 라디오
오케스트라들이 많습니다. 레디오 오케스트라가 있고 또 유스 오케스트라라고 젊은 우리 청년들로 주축이 된 오케스트라 등이 있죠. 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가장 유명한 그 악단 베를린 필, 뉴욕 필, 베를린 필하모닉, 뉴욕 필하모닉, 런던 필하모닉 네, 오케스트라 런던.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이렇게 유명한 악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오케스트라 연주는 정말로 표를 구하기도 어려워요. 표를 구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죠. 내한 한번 하면. 네. 예매를 해야 되고 근데 현지에서는 표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학생들이라고 그래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현지에서는 이제 리허설 연주라고 그래서 본 연주 전에 한 몇 시간 전에 똑같은 연주를 한번 하거든요. 그 리허설 연주 때 하는 연주는 표값을 상당히 싸게 하고 주로 돈 없는 학생들이 그 연주를 관람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아직 리허설 연주를 이렇게 표를 팔아서 관람을 하게 하는 경우는 제가 잘 보진 못했네요. 네, 오늘 심포니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 잘 들었는데요. 오늘 아쉽게도 하이든 놀람교향곡 하나밖에 못 들었네요. 그래도 네.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많은 악기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필하모닉, 심포니, 체인버, 라디오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또 해주시죠. 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이 환절기에 일교차 기온이 10도 이상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아주 따뜻한 봄날 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3월 25일 오후의 클래식, 오늘은 작곡가 겸 재즈 피아니스트 임대웅 씨 모시고 심포니, 교향곡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주말 동안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2시에 다시 뵙기로 하죠. 지금까지 오후의 클래식의 김일아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